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명하고 꿈꾸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게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 꿈꿔봤던 것 같아요. 발명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발명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 발명 꿈나무들. 한국 산업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CE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발명 기자단 3인방. 당찬 포부와 의지로 똘똘 뭉친 차세대 주역들을 만나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발명진흥회 사무실. 지금 이곳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과학교실 수업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발한 발명을 하게 될까? 어느새 발명 열기로 가득한 교실.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장면을 담아내는 발명 기자단의 취재 열기도 한몫을 합니다. 우리의 발명 기자단들에게 발명과학교실은 최고의 아이템이자 가장 즐거운 시간인데요. 저는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골드버그 안에서도 다른 과학 원리들도 숨어 있어서 과학 쪽에서도 좋고 수학 쪽에서도 좋고 창의력 개발에도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날 수업은 바로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어보는 것인데요.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관건인 골드버그 장치. 고심에 고심을 거쳐 완성하고 실험해보면서 학생들은 점점 발명의 짜릿한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수업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이 열기까지 담으려는 발명 기자단의 움직임도 분주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모습에서 기자의 포스가 제대로 느껴지는데요. 청소년 발명 기자단은 발명에 대한 활동을 취재하고 발명 신문에 기사를 기재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발명 기자라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은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자단에 온다면 되게 많은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수석 기자 자리도 오르고 이런 많은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발명 기자단은 발명을 토대로 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허청 청소년 발명 기자단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000명의 학생들이 발명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발명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보고 연간 다양한 취재 활동과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우기에 출범한 청소년 발명 기자단은 현재 발명 홍보 전도사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기자단 활동을 통하여 발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창조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내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발명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명에 대한 열정으로 무장한 청소년 발명기자단 3인방의 열혈 도전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부산에 위치한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매우 적고 위력이 작습니다. 바로 발명 기자단의 유일한 대기자인 김범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액체성 폭발인데요.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는 특허청 소속 최초의 발명 특성화 고등학교로 발명 특허 교육을 통한 창조적인 전문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체계적인 발명 수업은 물론 감성 중심 교육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에 100여 건 이상의 특허증을 배출하는 발명 교육의 산실이기도 하죠. 학생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 학생의 재질이 어떠냐, 학생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알아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그런 학교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범이와 친구들은 중학교 때 생각해낸 풍차바퀴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퀴 중간이 기본적으로 말하자면은 타이어 중간에 프로펠러를 넣어서 자동차가 달리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앞부분의 고기압을 앞에 있는 덕트로 가져와서 프로펠러를 뿜어냄으로써 자동차의 바퀴를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게, 즉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그만큼 엔진 힘을 덜 안 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곧 연비의 상승으로 나타나겠죠. 무엇보다 범인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실컷 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저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인 채로 머물러 있던 아이템은 발명과학고에 오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상상과 아이디어로 발명을 할 수 있다는 것. 범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행복입니다.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것이 새겨진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게 결국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조적인 발명이란 물론 창조적인 생각도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자신감, 자신에게 내주 있는 그런 자신감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범인은 발명 기자단 활동으로 얻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발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1년에 무려 20개 가까이의 특허를 출원, 권리화한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발명과학고에 진학하면서 범인은 아이디어를 모델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한 단계 발전된 발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발명 아이디어 구상 당시에 금호타이어랑 한국타이어 그 지부를 찾아가가지고 이 생산이 가능한지 여쭤보았는데 휠 부분은 바꾸지 않고 타이어 부분만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충분히 생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린 중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기상천외한 풍차바퀴. 언젠가 이런 연비절감 바퀴가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IP CEO를 꿈꾸는 김범. 앞으로 범이의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명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발명학도 혜연이가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액자 만들러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저희 발명하는 친구들 모여서 만든 발명 동아리 있거든요. 거기 활동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원당초등학교. 바로 이곳에서 발명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요. 혜연이의 발명 동아리 모임은 특별한 발명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발명 수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모여서 만든 발명 동아리 톱니바퀴는 창의력 챔피언 대회에 출전한 가족들이 결성한 발명 영재 동아리인데요.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아버지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조금은 독특한 동아리로 다양한 직업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발명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혜연이는 이런 발명 영재 수업에도 더욱더 열정과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거 나도. 아니 나 입으로만 할 필요 없어. 곡선도 가능해. 곡선 엄청 어려워. 활동하면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여기선 이건 이렇게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발명품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구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좀 더 글쓰기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귀가 너무 짧은 거. 이날 수업의 주제는 아크릴 액자 만들기. 함께 고민하고 만들고 발명하면서 창의력, 사고력은 물론 가족 사랑도 커져갑니다. 일반 학원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수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 교육에서는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하고 즐거운 발명 수업. 아크릴 액자는 한 번 실수로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아이들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과정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진지하고도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제가 뭐 가르쳐주는 건 아니고요.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게끔 도와줄 뿐이지 그런 동작을 하는 거는 아이들이 다 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아크릴 액자가 완성됐습니다. 함께 만들어낸 발명품인 만큼 그 의미도 남다른데요. 가족이 함께 땀 흘려 얻은 결실에 대한 뿌듯함과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사진이 세로일 경우에는 세로로 세워두면 여기에 이렇게 펜을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고, 이제 사진이 세로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로로도 넣을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여기 위에 구멍을 뚫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작은 발명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아이들의 창의력은 쑥쑥 자라게 되는데요.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 영재 수업은 창조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데 큰 몫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크게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찾아내서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나 불편함을 찾았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그거를 발명품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발명 기자단의 장점이 더해져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발명 영재 동아리 톱니바퀴. 이 속에서 미래의 주역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소년 발명 기자단이 특별 취재를 위해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취재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 발명계의 대부 왕연중 소장.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뭐가 아닙니다. 지난해 많은 발명대회 중에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발명대회가 있으신가요? 뭐 특별히 추천한 대회라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역사가 있는 전시회도 출품해 본 게 좋은데요.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왕연중 소장에게 어린 발명 기자단들의 거침없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발명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한 발명 기자단의 질문에 왕연중 소장은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을 합니다. 서툰 질문에도 거침없이 나오는 답변. 과연 청소년 발명 기자단을 만나본 발명 대부의 소감이 궁금해지는데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벌써 상당 수준에 와 있구나. 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엮어내지만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보물을 낄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이 자체가 제가 더 기쁩니다. 오늘은 대한이가 혼자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서 그 학생들을 이제 수업하기로 해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배 학생들을 위해 발명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한이.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4D 프레임 풍차 만들기. 4D 프레임은 연결봉을 연결대로 이어서 자유로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과학 도구입니다. 풍차를 만들기 전에 먼저 풍차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주는 대한이. 재료의 하는 설치 비용에 비해서 발명 수업을 듣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오는 동아리 회원들을 위해서 대한이는 꼼꼼하면서도 자상하게 도와주고 설명하고 챙기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게 뿌듯한 것 같아요. 수업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완성된 풍차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인데요. 함께하는 발명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대한이의 속 깊은 아이디어랍니다. 발명은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할 수도 있다는 것. 아이들은 함께하는 발명이 무엇보다 신기하기만 합니다.
친구들이랑 누나들이랑 같이 하니까 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뭔가 더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마지막에 다 같이 작품을 합친 게 되게 협동심도 쌓은 것 같고 좋았어요. 자신이 아는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대한이.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수많은 발명 꿈나무들이 발명 공부를 할 수 있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청소년 발명 기자단 대한이의 발명 재능 기부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5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발명 기자단 3인방이 뭉쳤는데요. 세 사람이 찾은 것은 바로 그랜드마스터 클래스 2015. 여기 어떤 일로 갔어요? 네, 오늘 데니슨 박사님께서 여기서 강연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취재하러 왔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 컨퍼런스의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마스터 클래스 2015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참여해 강연을 펼치게 되는데요. 유명한 강연자들 중에서 세 사람이 취재할 강연자는 바로 데니스 홍. 안녕하세요. 양대훈 맞죠? 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니스 홍입니다. 김범. 네, 반가워요. 이쪽은? 송혜영. 네, 반가워요. 혜연. 반가워요. 그래요.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파퓰러 사이언스지 세계 10대 젊은 천재 과학자로 선정됐고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운전 자동차를 개발해 따뜻한 기술을 고민하는 로봇 발명가로 통하는 데니스 홍. 세 명의 발명 기자단은 이 천재 발명가 데니스 홍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요? 꿈을 몇 % 정도 이루셨다고 생각하세요? 꿈은 무슨 몇 프로까지 이뤘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일 꿈이 있는데 꿈을 이뤘으면 그럼 끝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꿈은 자기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저는 항상 지금 꿈을 이뤘다고 느끼고. 그래서 저같이 꿈이 너무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조언 한마디. 우선 일단 조언은 뭐예요? 꿈이 여러 개 있다면 저는 제가 축하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꿈이 없어서 찾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꿈이 많다 그러면 그 모든 걸 사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꿈 중에 prioritize,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게 자기가 좋아하는지를 잘 순서를 생각해갖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타이밍에서는 이거를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중요하더라도 꿈을 꾸는 학생들을 위해 꿈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주는 데니스 홍. 그리고 가치 있는 거 그 세 가지를 꼭 같이 고려해서 꿈들을 prioritize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발명가를 꿈꾸는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나요? 발명가를 꿈꿀 때 발명을 꿈꾸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야 돼요. 발명 재밌으니까. 발명가가 돈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로 자기가 발명가가 되고 싶은 그 이유를 그냥 단순히 해야겠다 말고 왜 하는지 내가 왜 발명가가 되고 싶지 않은 이유를 갖다가 스스로 곰곰이 한번 고민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드디어 취재가 끝났습니다. 데니스 홍과 발명 기자단은 아쉬운 마음을 사진 한 장에 담으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취재는 끝났지만 발명 기자단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오늘 데니스 홍 박사의 인터뷰는 과연 어떤 컨셉의 기사로 만들 것인가 3인방의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쨌든 둘 다 꿈에 관한 거네? 그쵸. 그러면은 데니스 홍 박사님의 꿈을 서두로 던지고 본론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과정을 내는 거예요. 주제를 꿈으로 하고 주제를 꿈으로 그다음 여기 그 박사님 멘트 중에서 박사님의 꿈은 현재 진행형 꿈이라고 그랬잖아. 이걸 이제 기사 제목 쪽으로 넣고 하는. 데니스 홍 박사님의 꿈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거는 마지막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지막 문구도 괜찮게 하죠. 그거 일단 나중에 생각해보자. 본론에 대해 생각해보자. 발명 기자단 3인방이 함께한 데니스 홍의 취재는 결국 꿈을 주제로 한 기사로 탄생됐습니다. 한국 실전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한국 산업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CE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고 싶어요.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발명을 하면서 발명이라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 발명 기자단.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들의 꿈과 도전이 멈추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